채널A와 관련해서 민주당과도 일정한 관련을 가진 것 아니냐, 또는 명태균 씨가 민주당의 임명장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이게 아니다 라면서 본인이 그 내용 다 공개해봐라 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채널A에서 공개했던 내용 먼저 한번 보실까요? 자, 채널A 보도 내용입니다. 단독인데요. 명태균 씨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을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채널A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명태균 씨는 채널A는 가짜뉴스 그만하라. 전 민주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계속 보도하는 채널A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또한 한 달이면 하야 탄핵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인터뷰 녹취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라 라고 이제 명태균 씨가 채널A를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 저희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명태균 씨에게 직접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준비됐으면 공개 좀 해 주십시오. 나는 우리 저 사촌이고 다 민주당이에요. 다 민주당이고 뭐 당연히 그쪽에서 다 컸는데 다 민주가 아니겠어요. 나는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뭐 시장도 그렇게 알고 저도 알고 저도 알고 다 그래갔어요. 왜냐?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 임명장도 줬던데. 이야기하면 안 돼. 또 방송에 얘기하면 큰일 나고. 자, 저 얘기는 이제 인터뷰하는 중에 명태균 씨가 저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민주당에서 임명장도 받았고 내 사촌들은 다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외연이 넓기 때문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친했다, 이제 이런 말로 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명태균 씨는 채널A 보도를 보고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임명장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다는 것인지,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명태균 씨 말만 쫓아가면 말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2017년 대선 때 선대위 직능본부의 공정여론 활성화 특별위원장 임명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채널A가 보도하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보도한 내용,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활동했다는 걸 부인하는 거거든요.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하지 않았다는 건. 그러면서 다시 스픽스와의 통화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원래 계열이 민주당 계열이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임명장도 받았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성립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자, 당원은 아니고 그러면은 임명장을 받았다, 뭐 이럴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채널A 참 고생한다, 애쓴다. 아니, 갑작스럽게 이게 뭐 중요한 거라고. 그렇죠. 아시겠습니다만 대선 때요, 이 위원장, 부위원장 돌아다니는 그 종이만 해도 장난이 아니게 돌아다니고요. 이게 당원의 가입 여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원이 아니어도 임명받을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고, 근데 여기 대해서 또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난 당원도 아니야,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좀 서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채널A도 소위 애를 쓰면서 물을 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계속 이슈를 자기에게 불리한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로 계속 이동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핵심은 그거죠. 진짜 본인이 얘기했던 하야, 탄핵, 내가 얘기한 거 있잖아 하고 풀어봐. 그러면 하야와 탄핵을 할 정도의 내용이라면 매우 중대한 내용을 그 안에 담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때 얘기했던 뉘앙스 자체가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은 본인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하야, 탄핵 인터뷰. 채널A 빨리 트십시오. 이거 뭐 틀라고 얘기하는데 왜 안 틉니까? 틀어버리면 되지. 왜 안 듭니까? 틀어보면 이것이 하야 탄핵된다 안 된다, 한 달만 기다려봐라 라고 했다는 것을 굳이 채널A가 또 숨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아니 근데 일단 언론은 뭐 정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공기 아닙니까? 공적 기능을 수행해요. 물론 재미도 주겠지만.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언론을 흔히 3부가 아니라 4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언론을 통해서 약간 뭐랄까 국민을 농락한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슈를 이렇게 가져갔다 저렇게 가져갔다 하고, 또 채널A 입장에서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한 달 내에 정권이 끝날지도 모르는 빅 이슈 앞에서 아무런 반발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도 사실은 섞여 있어. 그다음에 땡땡땡 시장이라는 분이 아마 민주당 계열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타기를. 본인이 하고 있고. 그럼 명태균 씨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잡다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 목적을 위해서만 나가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면 언론도 명태균 씨에 의해서 동원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도 사실 굉장히 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처럼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짬뽕이 돼가지고 현안도 시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어지러운 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건 명태균 씨가 잘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많이 있는데요. 명태균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채널A도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내용 다 공개해서 실체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좀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내용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김종인 당시 중앙선대위원장이었습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이었습니까? 선거운동을 한참 하고 있다가 결별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사 있으면은 자료 먼저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결별 선언을 하게 되는 상황이 그 당시에 이제 기사로 나왔습니다. 자, 뭐 때문에 이 두 분이 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사태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라고 했고요. 이게 김종 박사님 보십시오. 2022년 1월 5일입니다. 이때 이제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라고 하고 전격적으로 결별을 합니다. 자, 대선을 한 달 10일 정도 앞두고 저런 일이 벌어졌죠. 대선이 1월 5일이니까 두 달 전에 3월에 두 달이죠. 3월 9일 날 대선이었으니까 2개월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이 사라져버렸다. 그때 굉장히 우리가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선에서 질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매우 궁금해했는데요. 저희들이 인터뷰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많이 무능하셔서 중간에 정리를 해서 한번 청산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3일 동안 우리 김정일 위원장 못담 싸운 줄 알아 2년짜리 개헌 대통령 되라. 그러면 네 가족 문제하고 싹 다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거다. 됐어요. 자, 이제 이 내용은 충격적인데요. 조금 이따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듣기로 하고 김정 박사 이제 정치학 전공하셨으니까 저 내용 어떤 걸로 이제 읽힙니까? 좀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2년짜리 대통령이라고 하면 2022년도 5월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아마 2024년도 총선까지만 대통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만 정리를 해라. 근데 정리를 하란 이유가 어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정치 구도나 권력 구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온 게 그겁니다. 네 가족 문제하고 싹 다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거다라는 얘기는 사법 리스크를 우려해서 사법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2년짜리 대통령을 통해서 개헌을 추진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전 제가 볼 때 이게 앞뒤말이 좀 안 맞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2년짜리 개헌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제왕적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주장했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새롭게 바꾸는 뭐 내각제이거나 아니면 뭐 분권형 대통령제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의 욕심을 투사하기 위해서 소위 이 윤석열 부부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거 제가 볼 때 매우 개인적인 서로의 이해관계들을 가지고 개헌을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이거 충격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지? 저는 당시를 기억하시는 구독자님들 많으실 텐데 당시 김종인 위원장은 이 당 저 당을 다니면서 직업이 비대위원장일까 싶을 정도로 선거 때마다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김종인 전 의원,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 뭐 이런 분이 윤석열 캠프에 결합했다는 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사실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2달 놔두고 결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얼마 전에 중앙일보 칼럼에도 김건희 씨 소위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풀어갔던 칼럼이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대통령 부부,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둔 사람 부부를 만났을 때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한테 했다는 얘기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시나리오가 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건 뭐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수사를 잘 알고 범죄가 뭔지 아는 사람들 부부니까 자기들의 리스크가 뭔지 알 거예요.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불거졌지만 주가 조작을 도이치모터스만 했을까요? 다른 건 안 했을까요? 2013년에 민정수석실에서 확보했다는 그 내사, 입건전 조사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있으면서, 검사로 있으면서 또 검찰총장이니까 여러 사건들을 막고 무마시켰지만 나중에 결국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감옥에 가야 될 운명이라는 걸 윤석열 부부가 제일 잘 아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걸 윤석열 부부만이 아는 게 아니라 당시 이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치르는 캠프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게 한 축입니다. 다른 한 축은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 또 내각제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 새로운 개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약점이 많은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하자. 2년만 하면,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죄송합니다. 그만두면서 개헌을 하면 그래도 감옥엔 안 갈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들이 제출되고 있었는데 2년 전이라고 다를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 얘기를 증언할 수 있다는 건 당시 캠프에서 아주 중요한, 이를테면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석열 부부와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소위 판을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저는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대선에서 정권 교체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 약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야, 이거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대선과 총선을 앞으로는 같이 줄여서 자, 중임제로 가자. 이제 이런 논의가 한참 있을 때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2년짜리 개헌 대통령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일 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싸웠겠느냐. 자, 이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취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은 이미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그리고 명태균 씨 3자가 어떻게 하면은 정권 교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우고, 그 여론조사가 언제부터 되느냐? 머니투데이에 2021년 4월 18일부터 시작되면 실제 3월 말부터 출발하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하는 7월 31일이죠. 그러면 그 전에 뭔가 판을 짜놓은 데서 그냥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이 만든 판에 올라탄 사람이니까 무슨 너가 주인 행사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점을 보면 충분히 이 내용은 내부에서 논쟁 또는 핵심적인 인물들이 토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자, 그 녹취 내용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많은 무능하셔서 중간에 정리를 해서 한번 청산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3일 동안 우리 김정일 위원장 못담 싸운 줄 알아 2년짜리 개헌 대통령 되라. 그러면 네 가족 문제하고 싹 다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거다. 됐어요. 전 다시 들어도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게 이런 네.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지방선거가 열렸어요. 근데 경기도, 그 다음에 호남, 제주 빼놓고 싹쓸이를 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경기에서도 어려운 지역을 되게 이겼어요. 왜 그랬냐면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한 달 만에 열린 선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5년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2년 만에 그만둔다는 건 일종의 정치적 희생이고, 이런 정치적 희생은 누구도 보여준 적이 없었잖아요. 이를테면 전두환 씨가 쿠데타 이후에 자기는 7년만 하고 한 번만 하고 그만둘 거야 라고 뭐 농짓거리도 아니고 국민 우롱도 아니고 한 말을 하고 그걸 실천했다고 단임을 실천한 대통령이라고 자랑하는 거 말고 실제로 임기를 단축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만에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그 전에 개헌을 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상당히 혁신적인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네. 국민 여론이 그를 보호하게 되고 사법 리스크로부터도 안전해질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김종인 씨가 봤던 그런 면인 것 같은데 그때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당시 국회 지형은 뭐냐면 여소야대였거든요. 만약 집권을 한다면 민주당이 그때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의석이 적지만 절대 다수가 야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를 하기 어려운 국면인데 국회 지형도 바꾸고 그다음에 새로운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 자기의 일종의 로망도 성취하고 하니까 뭐 이 사람 자기 지분이 없고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없고 자기들이 만든 판에 얹혀놓은 일종의 역할극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되다 보니까 뭐 판을 깨고 나온 거라고 보는 뭐 개연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 정도 나왔으면 뭐 당사자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뭐 지금까지 명태균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거의 다 반박하다가 오늘 한국경제 또 단독 보도를 보면 뭐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니네. 명태균 말이 오히려 맞네.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 저 정도 되면 이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랜 꿈이에요.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 제2든 아니면 내각 제2든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치를 대통령이 담당하고 내치 같은 경우는 저희 국회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판을 만들면 그 판에서 본인이 정치적인 상수가 될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제안들을 하면서 소위 김종인 개인의 욕심과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윤석열이라고 정치인에 투사를 시켜서 소위 자기의 말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입장 그 당시 후보 입장 야 나보고 2년짜리 하라는 얘기야? 그게 말이 돼? 이런 싸움이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자기가 용단을 내려서 소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판이 아니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 그렇다면 충분히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2년 어떤 그 개헌 대통령을 3일을 두고 싸웠다라고 하는 측면은 일정한 개연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 일단 하나는 왜 결별했느냐? 선거를 2달 앞두고 결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왜 결별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 하나랑 실제로 이런 내용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 제기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해야죠. 본인은 맨날 자기 말은 다 맞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기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에게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면 파격적으로 이 안을 받아들이고 2년짜리 대통령으로 하고 실제 개헌까지 이루었다. 그리고 2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국정농단 사태가 구조적으로 안 생겼을 수도 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에 이거 수용했을 턱이 없다. 받았을 리가 없다. 그렇죠. 제가 볼 때 헤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뭐냐면 네.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검찰총장 했을 때 많은 얘기 듣지 않습니까? 보고서 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리 탁하니 올려놓고 너 그거 이런 얘기를 한다는 식이거나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아마 헤어진 이유는 저는 이런 개헌 논쟁이라기보다는 소위 김종인 전 위원장의 태도 문제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더 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정도 제가 볼 때는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제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4월 만에 끝난 것 같고요. 저는 뭐 만약 받아들였다면 정말 사뭇 다른 판이 됐겠죠. 왜냐하면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관료들도 지금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국방부 장관, 뭐 감사원 사무총장, 지금 상임이사죠. 상임위원이죠. 이런 사람들의 행태는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국민적 스트레스도 적었을 것 같고. 그러나 김 박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갈 확률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게 그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요. 자기가 표를 얻는 입장에서 저 2년짜리 대통령만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저희 보수 진영의 선거운동으로 의미 있는 선거운동일까? 2년짜리를 하고 나서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2년 후에 지금 내가 결정했으니까 2년 후에는 국민의힘을 찍어줄 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제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 엄청 부정했을 거요. 그거 가지고 야 어떻게 2년짜리밖에 안 되냐?
또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지금 노욕?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민주당이 개헌에 응했을까도 또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정권을 놓칠 테니까 자기가 민주당에도 연도 많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상당히 데려와서 개헌에 동참시킬 수 있다라고 그냥 기계적 사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국 정치가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다라고 여겼던 거 아닌가 싶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